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괜찮은 데가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예요. 소사. 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지하철역 이쪽에서 보게 되면 소사 이쪽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소사역 한라 비발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 건너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소사역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천 소사역에 있는 그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는 일단 분양 세대가 조금 작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아무래도 힐스테이트 소사에 비해서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뭐 좀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같은 학구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힐스테이트 소사역이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긴 지금 소사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이 들어가 있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요번에 소사역 서해선이죠. 서해선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이고 아무래도 소사역이 환승이 되다 보니까 유동 인구는 굉장히 많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힐스테이트 요거는 25년도 입주고 629세대.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막 큰 뭐 대단지 뭐 1000세대, 1500세대, 2000세대 이런 건 아닙니다. 자, 25년도 6월 1일 날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니까 아이파크가 아니라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6개 동이 있고요. 가장 높은 층이 49층. 꽤 높네. 그죠? 그리고 개별 난방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평당가가 2,400. 그래서 지금 8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8호 5천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74, 80, 84 타입 있고 84 타입이 좀 많구나. F 타입까지 있는데 좀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한 8호 5천 정도 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일요일 저녁 9시에 또는 일요일 저녁 10시에 그때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1교시 9시에 진행을 하는데 그건 무료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2교시는 유료 10시에 진행을 하는데 해봤자 10,000원이니까 참고하시고 어느 걸 먼저 하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요번 주에도 역시 부평 해링턴 플레이스 나오고 그리고 힐스 소사역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된 건 없으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분양 공고는 12월 2일 날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13일 다음 주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기본 정보를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일반적인 2종, 3종 아파트는 아니고 주상복합이니까 49층짜리죠. 공동주택 및 근생.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판매 시설, 뭐 상가들 있죠. 상가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상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선 소사역 5시 방향에 나와 있고 요거 이제 부지가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청약 안내문은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중요하지만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건 뭐냐면 거의 단지 안내 그리고 이제 평면도 이제 요런 걸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말씀드린 거 북쪽이 정북쪽 12시 방향으로 해서 나와 있고 이제 여기 녹색과 파란색이 같이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단지 배치도 말고 동호수 배치도 보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4랑 84 요거는 이제 빨간색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2호 라인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호 라인에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 84 A랑 D 타입이 같이 들어가 있구나. AD 84 AD가 같이 있고 B가 E 타입이랑 같이 있고 그리고 F는 혼자 있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뒷동은 84A와 D가 같이 있구나. 그리고 101동하고 이제 102동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49층이고 44층 그리고 이제 앞동 3동하고 4동 그러니까 이제 밑에 줄이죠. 밑에 있던 그 전면동 요거는
34층과 37층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 층은 뭐 A 타입, 뭐 세 개 층은 뭐 D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 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이제 남쪽이 밑에 쪽인데 뭐 그렇게 뭐 걸리적거리는 시야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5시 방향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요거 23층짜리가 있죠.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 요게 이제 30층까지 있고 29층, 24층, 28층 있으니까 이제 요게 조금은 걸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 나가게 된다면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낫겠죠. 요렇게 여기서 이쪽 방향, 요런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바로 밑에 있는 요건 이제 조금 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 타입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 타입을 좀 뒤로 빼주고, 여기 있는 74랑 80 빨간색 있죠? 오렌지색하고 빨간색, 특히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앞쪽으로 해서 빼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안방하고 거실이 애들 방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걸릴 것 같고, 그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고, 얘도 안방이랑 거실에서는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3호 라인, 요 F랑 이 타입인가요? 이게 이제 조금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층수가 이제 높은 것들이 요쪽에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참고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남서양 쪽으로 해서 나가는 애들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내 조망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 있죠. 여기 1호 라인, 4호 라인, 여기 뭐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평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는 건 설마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선들이 복잡하고, 이제 여기는 선들이 일자로 해서 가지런히 잘 나와 있긴 하는데, 어느 게 조망인지 이제 평면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사이로 해서 시야가 거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지가 원체 좁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내 조망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살표를 상당히 짧게 그려드렸고, 이제 요런 애들은 뭐 상당히 좋죠. 그래서 분양가는 거의 다 비슷한다 할지라도 집값이 많이 이제 나중에 차이가 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101동의 3호 라인 같은 거 걸린 것보다는 차라리 74나 80에서 2호 라인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 확률 계산은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두 개는 좋고, 요 두 개는 안 좋고, 두 개는 안 좋고, 두 개는 좋고. 그래서 요거 5호 라인 괜찮고, 요건 안 좋고, 안 좋고, 괜찮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5대 5로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쪽으로 해서 청약을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A하고, 아까 A 타입이었었죠, A 타입. 이제 뭐 이런 타입으로 해서 가시는 이유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핑크색, 보라색이죠, 보라색. 요렇게 해서 나온 3, 4호 라인, 103동하고 4동의 3, 4호 라인, 차라리 1, 3호 라인이구나. 1, 3호 라인이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63세대에서 뭐 139세대 해서 비율 따지는 것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좀 낮죠, 비율이. 자, 이제 74 타입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 밑에 라인인데 단지 내 조망보다는 차라리 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는 타워형이죠, 타워형. 그래서 여기에 양창이 있는, 좀 이제 그려드릴게요. 이쪽으로 해서 창문이 나와 있는 케이스면 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발코니와 실내기실을 이제 옆으로 해서 뺀다든지, 아니면은 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빼는 추세인데, 이제 요거는 조금 옛날 거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직까지 힐스테이트가 원래 좀 잘하는데 그 최신형 평면을 적용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욕실이랑 드레스룸 위치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쉽죠. 현관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 꽤 많이 그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맞닿아 있는 쪽,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크게 나와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데, 그죠? 조금 모양이 이쁘진 않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보여지고 80 타입 한번 보시죠. 요것도 이제 단지 배치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일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드레스룸을 이쁘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자 74 타입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보실게요. 같은 라인에 있어요. 같은 라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만큼 테라스 공간, 저희 팬트리 공간이죠. 팬트리 공간을 같이 만들어 놨다는 게 이제 좋은 점이죠. 그러면 집이 훨씬 더 이제 넓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74냐 84냐 그래서 아마 요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 나와 있고요. 74랑 다시 한번 조금 견줘 볼까요? 예. 발코니 모양도 그렇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모양 있죠. 요것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을 것 같고 욕실 모양도 안방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정면으로 트여져 있는 거랑은 뭐 마찬가지네요. 그죠? 발코니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말고는 달라진 점이 없어서 뭐 크게 뭐 예,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84A 타입인데 어디 보자. 일단 요것도 이제 판상형이에요. 요것도 이제 타워형이에요. 타워형. 그래서 거실이랑 방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침실 애들 방에서는 이제 조망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 거고 그죠? 안방이랑 메인이 되는 침실 요쪽 거실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조망이 나가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길쭉한 모양으로 봐서는 이제 이쪽으로 조망이 나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조망이 나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얘도 이쪽 긴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거의 북서양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창문이 하나 더 있구나. 양창이구나. 양창.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인이 잘 보여지진 않아요. 거의 이게 뭐 조그맣게 나서 잘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요쪽으로 해서 방향이 뭐 나오다 보니까 그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요렇게 양방향에서 나가는 창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환기보다도 이제 채광이 상당히 좋고 집 안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여기 에버레스트 밴드에도 이제 제가 오늘 하나 예시로 해서 이제 올려놓을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집이 굉장히 좀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집은 넓어 보여야 되니까 깝깝하지 않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이 그래도 많이 커버가 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동이나 102동에서 이 위쪽으로 해서 걸리게 되면은 조금은 아쉬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들 방에서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죠. 거실에서는 이렇게 나가지만 애들 방에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나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실이 이쪽으로 해서 안방이랑 같이 나가는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요걸 그대로 돌려놓으면 안 되고 이제 요게 대칭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망이 이렇게 나간다 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데 만일에 이제 거실에서 조망이 이렇게 해서 나간다 그럼 애들 방에서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조망은 터지지만은 북서양 쪽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4 B타입인데 요거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 타입인데 애들 방이 이제 좌우로 좀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거실에서 양창으로 뚫려져 있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큰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확정형으로 해서 나온 거는 거의 이제 볼 필요가 없고요. 아까 거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조금 더 넓죠.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조금 특이한 공간입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아파트 모양이랑 평면도를 요것만 전문적으로 본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요런 평면도는 굉장히 보기가 흔치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평면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신다? 현관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가구를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관문 들어가서 애들 방이 좌우로 있고 욕실이 오른쪽에 있고 옆에 이제 복도 팬트리 공간이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거실 창이 양쪽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요건 좋은 점이 될 것 같고요. 발코니 공간도 이 정도 나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망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베이죠. 3베이.
자, 조망이 이제 위쪽으로도 나가고 애들 방에서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하니까 84A랑 비교했을 때도 역시 뭐 다 3베이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조망 기대를 해봐야죠. 이게 단지 배치도가 그 저기 어디야 잠원동에 있는 것처럼 이제 거기도 이제 거의 이런 식의 십자형 아파트로 해서 이제 지어졌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케이스는 부지 자체가 이제 길쭉하다 보니까 점점점점에서 4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2개에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핸디캡이 있죠. 예. 그래서 부지는요 무조건 저처럼 가늘고 길쭉한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V자로 지은다든지 그러면은 좀 나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아파트는 V자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뭐 그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요거 이제 84C 타입이에요. C 타입 여기 같은 경우는 2웨이는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서 메인 조망이 나가는 거고 드레스룸이 옆에 방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좀 들어와 있습니다. 미음 십자형 구조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쪽에 하나가 좀 들어가 있어야죠. 공간이 이렇게 있었던 공간들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옮겨져 온 셈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은 다른 점이죠.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고 애들 방은 뭐 현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뭐 조망을 따지게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요거는 살짝 이제 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얘네들은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은 터진 조망, 얘네들은 길게 나가는 조망. 그래서 전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요거 2개의 조망은 조금 얘네들 바깥쪽에 있는 조망보다는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애매한데 그죠? 자, 그래도 여기 거실 공간이 꽤나 크게 널찍하게 나와 있고 주방 팬트리 공간 나와 있고 드레스룸을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크게 안 주는데 그래도 옆에 드레스룸을 따로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오게 빼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공간을 빼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다. 뭐 신발장 뭐 이런 팬트리 공간이겠습니다만은 신발장 이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이게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타워형 구조에서는 사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고 자 요번 거는 이제 84D 타입이에요. 요것도 좀 특이하네. 힐스테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을까? 거실이랑 뭐 침실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통 이제 주방 옆으로 해가지고 동선이 요렇게 해서 나와 있죠. 요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 양창 있죠. 양창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는 창을 살려놓고 발코니랑 실외기 그러니까 다용도실이지 다용도실 이 공간을 다 뒤로 올려놔 버렸습니다. 요런 케이스는 또 처음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놨으면은 잘 해놨어요. 괜찮고 현관이 이렇게 돼 있구나. 현관을 보통 이제 동선을 이쪽으로 해서 들어서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였다 그러면은 이제 집 안에 안쪽이 이제 보이질 않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 현관문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옆집 아저씨가 왔다든지 뭐 짬뽕이 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주방통에서 거실까지 해서 쫙 보여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죠. 원래는 문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었는데 여긴 구조가 조금은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은 좁다. 그죠? 판상형이 하나가 없이 다 이런 식으로 타워형으로 빼버렸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X자형으로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타입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요건 구조는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양옆으로 현관문 들어가면서 양옆으로 애들 방이 있는 케이스 제가 봤을 땐 요것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84F 타입인데 요거는 아까 봤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죠. 요것도 이제 타워형 구조. 그래서 판상형 구조가 일단은 하나가 없이 다 타워형 구조로 해서 빠져 있구나. 이제 그게 조금은 특이한 점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청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입지 환경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사에서 49층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지하철 1호선하고 서해선 같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CGV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공간에는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나중에 다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다 먹고 살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한 데가 없죠. 몰려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그 분양가 같은 거는 주변이랑 비교를 해보지 않았었는데
아까 한 뭐 8억 5천까지 해서 나와 있었는데 주변에 보시게 되면 지금 뭐 6억 8천으로 해서 요거는 작년에 입주한 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타입이 조금 작다 보니까 6억 8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7억이라고 봐야죠. 7억. 자, 그린빌 요런 거는 옛날 거 아파트 같은데 그죠? 그래도 2019년에 나왔구나. 아, 요거는 근데 타입이 어디 보자. 타입이 역시 조금 작은 타입인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힐스테이트도 전용률로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34평이 아니라 고84가 그 84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작은 25평짜리 아파트랑 비교해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소사역 프로지오 이거는 12년도니까 이건 날짜가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뭐 얼추 비슷한 것 같고 여기 나오는 84랑 해서 9억 8천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8억대랑 해서 8억 3천 그러면은 뭐 얼추 비슷한 가격이네. 요 아파트랑 연식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서 입지는 더 좋으면서 8억 3천, 8억 5천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여기 쪽으로 해서 갈아타게 될 것 같아요. 갈아타야지 당연히 자산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구조로 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청약을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일요일 저녁에 9시, 10시 1교시, 2교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좋은 정보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